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문화사회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교과서는 220에서 223쪽의 내용입니다. 프린트는 다 가져가셨을 거라 믿고 오늘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짜봤어요. 먼저 성취 기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의 의미,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로 프린트에 있는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취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의 정의와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한 가지 좀 살짝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다문화 사회인데요. 다문화 사회. 이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로 다문화 사회의 의미와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그 다음에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통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됨으로써 갈등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1차 시는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될 겁니다. 다문화 사회의 의미와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가 되었을 때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무슨 뜻이냐?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다문화 사회.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들로는 다인종 국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있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들렛에 보면 제가 자료를 올려놨었는데 이게 이제 왼쪽에 보시면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을 우승했던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스쿼드 명단인데요. 잘 보시면은 프랑스 국가대표팀 스쿼드 23명 중에 정통 프랑스인은 딱 2명밖에 없죠. 나머지는 조상이 이제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에요. 그만큼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건국부터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성장했던 나라죠. 그래서 이민자가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문화 사회는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일단은 시대가 지나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문화권 간의 교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문화권 간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다문화 사회가 구성이 된 거죠. 그럼 이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일자리를 구해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 그 다음에 배우자를 찾아 들어오는 국제결혼 이민자들, 그 다음에 유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 사회를 정의를 내려보고요. 여기가 이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등장 배경,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료학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학습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면은 왼쪽은 잠시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왼쪽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적별 분포,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 유형별 분포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료학습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 분포 현황을 보면은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체류 유형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가를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도 1960년대 경제 성장을 할 때에는 비교적 저렴한 임금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서 1990년대 와서는 이제 임금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임금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료학습에 1번의 경우는 국적이고요. 1번에 보시면 이제 국적이고요. 2번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죠. 여기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노동력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 측면인데요. 앞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서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그랬죠? 이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배우자를 찾아서. 그래서 이것이 농어촌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국인들의 유입은 이제 외국인들도 저마다의 이제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죠. 이런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우리도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풍요로운 문화 형성의 기반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다문화 사회가 되었을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다문화 사회가 마냥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 영상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저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요. 한국에서 봉숙이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저 봉숙이랑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장인어른 말투 이상했어요. 계속 뭐 하는가 했어요. 무슨 일 하는가, 몇 살인가, 꿈이 뭔가 했어요. 저 한국에서 장인어른하고 얘기할 때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장인어른한테 그런 거 왜 물어보는가 했어요. 그렇게 궁금한가 했어요. 장인어른 죽고 싶은가 하더니 막 때리려 했어요. 뭡니까 이게? 저 한국말 너무 어려웠어요. 반말 있어요. 존댓말 있어요. 저 너무 정신없다 했더니 한국말은 끝에 요자만 붙이면 다 존댓말 된다 했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 같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끝에 요 안 붙였어요. 대신 앞에다가 요 붙였어요. 요 새끼 했어요. 한국 존댓말 끝이 아니라 앞에다가 요 붙이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나오셨어요. 저 사장님한테 존댓말로 인사했어요. 요 새끼 사장님. 요 와봐. 사장님 요거 봐라 했어요.
여기만 빼고 저 다 멍들었어요. 뭡니까 요게? 존댓말 나빠요. 저 사장님이랑 같이 회사 직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저희 스리랑카에서는 밥 먹을 때 얘기도 많이 하면서 화목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해지려고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사장님 밥 먹을 때 말하는 건 쌍놈이라며 말하지 마라 했어요. 저 너무 말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근데 사장님 국에 팔이 빠졌어요. 저 너무 말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사장님 국 마셨어요. 국물 맛이 진한데 했어요. 저 너무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 참아야 했어요. 뭡니까 이게? 또 하루는 부장님 미숙임한테 미숙임 서류 좀 가져와봐 했어요. 근데 부장님 서류는 안 훑어보고 미숙임 엉덩이만 훑었어요. 미숙임 왜 이러냐 했더니 좋으면서 왜 이래 했어요. 미숙임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엉덩이 훑는 게 좋은 거구나 생각했어요. 부장님 블랑카 제품 좀 가져와봐 했어요. 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했어요. 저 부장님 엉덩이 훑었... 자, 중간에 이제 끊어졌는데요. 이 부분만, 이것까지만 봐도 충분히, 이 수업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문화 사회가 돼서 꼭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봤던 영상은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라고 하는 개그 영상입니다. 이주민인 블랑카가 한국 사회에서 겪는 문제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듯 다문화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로 유입된 외국인들은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란 게 아니고 아직 자국에서 자랐을 때 그런 문화를 가진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회 부정응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사회적인 편견, 그 다음에 차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좀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금 일자리를 얻기도 힘든데 외국인들까지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데 대표적인 영화로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1탄의 주인공이 조선족 조폭이었죠. 이렇듯 외국인들이 증가할수록 외국인 범죄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존 우리 문화와 이제 외국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새로운 문화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문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풀었을 거라 믿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인구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민자,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것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문화 사회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의 정의를 잘 알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아까 다문화 사회로 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첫 번째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죠.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도 증가하고 있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농촌 지역의 결혼 정년기 성비 불균형 문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 발달에 따른 자유로운 이동의 가속화 이것도 맞죠. 3번의 경우는 노동력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3D 업종 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정말 힘든 이런 노동 현장이죠. 이런 게 대해서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다.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에 대한 그 부정적 측면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학생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연재에 존재합니다. 맞죠? 우리도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어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세 번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적응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문화 사회의 정의,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는 무슨 뜻이냐?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느냐? 등장 배경, 여기 지금 써있진 않지만 배경은 이제 교통수단, 그 다음에 통신수단이 발달을 하면서
교류가 다른 문화권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면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국제결혼 이민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한 이탈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는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느냐? 먼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농어촌 사회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문화 다양성도 증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풍요로운 문화 형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다문화 사회가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우리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점. 두 번째, 외국인 대상으로 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영상을 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외국인들의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문화와 외국인들의 문화가 충돌하게 되면서 문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연계돼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거를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다문화 사회 첫 시간으로 다문화 사회의 정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문화 사회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하시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